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.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지 궁금한데요.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네,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? 네, 이제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 3단계 자율주행차의 제작과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. 이 자율주행차가 말 그대로 스스로 달리는 그런 자동차잖아요. 네. 이 자율이라는 의미의 범위가 기술적으로는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. 네. 이 3단계라고 하면 중간 단계이고요. 이 네. 조건부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해진 구역 안에서 모든 기능의 자동 제어가 가능하고요. 돌발 상황에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그런 단계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앞으로는 운전자보다는 차 스스로가 판단해서 운전을 하는 그런 자동 제어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이런 자율차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사람의 탓인지 아니면 차량 제조사의 탓인지 예. 가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예. 특히 이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개입하는 수동 운전으로 전환이 됐는지 또 그 시점이 전환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데요.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주행 정보 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. 예. 네. 이렇게 되면 이 사고 시점의 모든 조작 내용을 기록을 해서 이게 운전자의 과실인지 아니면 이 자동차 자체의 결함인지를 객관적으로 가려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예. 또 이 사고가 나면 이 보험 분쟁 등에도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적어도 6개월까지는 의무적으로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네, 자율주행차의 기술이 날로 발달하고 있는데 이 상용화를 앞두고 관련 규정도 맞춰갈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. 다음 소식 소개해 주시죠. 네, 이 지난 10일부터 이 QR코드를 이용한 이 전자 출입 명부 제도가 이 의무화가 됐습니다. 네. 뭐 노래 연습장이라던가 클럽과 같이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시설에 들어가려면 이 방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하는 건데요. 대상은 8대 고위험 시설입니다. 예. 뭐 구체적으로는 클럽이나 룸살롱, 뭐 단란주점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, 노래 연습장 같은 곳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. 네. 또 뭐 스피닝이나 줌바 같이 격렬한 단체 운동을 하는 그런 실내 시설이라든가 또 이 입석 관람석이 있는 그런 이 실내 스탠딩 공연장이 이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. 예. 이런 시설이 전국적으로는 한 8만여 곳 정도가 되는데 만일 사업주가 이런 시설의 관리를 이 법을 어겼다. 네. 그래서 적발이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또는 이 사실상 영업 중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당하게 됩니다. 예. 네, 말씀해주신 그런 시설들은 밀폐돼 있고요. 또 사람들이 밀집해서 감염에 특히 취약한 만큼 이 QR코드 도입이 방문자 관리를 위해서 필요해 보입니다. 네. 자, 그런데 아무래도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게 새로운 방식이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실제로 이 전자 출입 명부제가 도입된 첫날 이 많은 시설에서 어려움을 호소를 했는데요. 예. 이 저희가 보도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 QR코드 도입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곳도 있었고요. 또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는지 몰라서 못 썼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. 예. 또 뭐 일부 주점들의 경우는 우리가 이 지자체로부터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. 그래서 이 시행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오히려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요. 네. 그렇군요. 뭐 이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 달 말까지는 계도 기간을 주고 이 처벌을 그 뒤부터 하기로 했고요. 이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이제 마련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. 도입 초기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시행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네.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죠. 네, 뭐 우선 이용자 입장에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이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한 뒤에 내 정보 아이콘이라는 곳을 누르면 이 개인 QR코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. 예. 이걸 이용해서 이 해당 시설에 들어갈 때 인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. 또 이 QR코드가 15초마다 새롭게 만들어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하나의 QR코드로 여러 곳에 중복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. 이 사업장의 경우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. 스마트폰에 이 전자출입 명부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. 예. 이걸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이 QR코드를 스캔을 해주면 됩니다. 네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수집된 정보는 4주 후에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맞습니다. 하죠. 네. 네, QR코드 도입 소식 알아봤고요.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? 네, 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역시 날씨에 대한 관심이 아주 예. 뜨거웠습니다. 네. 특히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올여름은 어떻게 나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. 네. 우선 날씨가
날씨가 더워지는데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정말 마스크 쓰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네, 맞아요. 상황인데 저희가 날씨약 개론에서 폭염 속에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었잖아요. 네.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. 네, 뭐 무더위 속에서는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그런 온열 질환 자체가 건강에 큰 위협을 주는데 네. 뭐 코로나19 상황에서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게 되다 보니까 이 감염의 위험까지 더해지는 셈입니다. 예. 먼저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적어도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환기를 해야 되고요.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시설이라면 에어컨을 켜놓더라도 마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. 예. 또 이 바람이 또 이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시설에서는 바람이 네.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. 또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이 틀게 되면 내부 공기가 재순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 예. 이렇게 이 올여름이 온열 질환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네. 해인데요. 뭐 어느 한쪽이라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뭐 정부 차원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 개인 위생, 개인 방역에 철저히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안 켤 수는 없잖아요.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2시간에 한 번씩 환기하기 잊지 네. 말아야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주 가장 주목을 끈 소식은 어떤 건가요? 네, 앞서 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QR코드 도입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. 최근에는 이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이 되면서 이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마스크를 안 쓴 승객과 이 운전기사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되고요. 또 예. 폭행 사건까지 벌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. 네,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됐지만 그리고 이제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운행 기사에게 네. 줬잖아요. 하지만 승차 거부를 실제로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? 네, 그렇죠. 뭐 실제로 이 의무화가 시작된 지 벌써 2주 정도가 지났는데 뭐 이번 주까지도 이 버스 운전기사들 같은 경우는 고충이 굉장히 컸다 예. 이런 보도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. 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면 뭐 욕을 한다거나 하차 요구를 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. 네. 예. 뭐 택시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놨지만 사실상 승차 거부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네.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스크와 관련된 민원이 평소보다 1.5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네, 사실 뭐 이렇게 대중교통 운전기사에게 뭐 욕을 한다거나 심지어 폭행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예. 있는데요. 예. 현실적으로는 아주 심한 어떤 폭행 그 사건이 아니고서는 수사나 재판까지 이어지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. 네.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운전기사들이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강력한 단속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네.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그와 더불어서 또 누군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그런 네.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.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